안녕하십니까, 박수호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한 제국, 우리가 한나라라 하죠. 한나라는 시기가 기원전 206년부터 서기 220년까지 수도를 장안로 해서 한 고조 유방이 세운 제국입니다. 이 유방은 소아라든가 장량이라는 그런 명참모를 거느리고 한신이라는 유명한 장수의 그런 조력을 받아서 한 제국을 건국합니다. 라이벌 관계였던 항우가 유방에게 패배합니다. 그 과정을 이제 초안지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유방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항우는 개인적으로 능력은 뛰어나고 또 무력도 유방보다 훨씬 더 강했지만 유방에게 멸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드러운 것이 강하다 이런 말 하죠. 그리고 자신을 이긴 것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라의 역사를 알려면 가장 유명한 황제 3분 정도는 꼭 알아야 됩니다. 한고조, 한무제, 그 다음에 후한시대 때 광무제,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한나라를 세운 고조는 중앙은 봉건 제도로 하고 지방은 군현제로 하는 군국제를 실시했다. 이제 무제 때는 다시 군현제로 환원이 됩니다. 이 한 고조는 실제로 흉노족에 많은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성에 맹을 맺어가지고 흉노족에게 공주를 시집 보내고 또 거기에 또 매년 세패를 바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해야 될 황제는 무제죠, 무제. 중국 중심의 하이사상을 강조했던 그런 시대의 사람입니다. 동중사라는 사람을 시켜서 유교를 관학화했고 태학을 설립하고 오경 박사를 육성합니다. 흉노족과 원수지간이었던 대월지국의 장건이 가는 도중에 바로 흉노족에 납치가 되죠. 그래서 감금이 되고 한 10년 동안 있다가 다시 풀려나서 또 대월제 가서 성공도 거두지 못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생겨난 길을 우리가 비단길, 실크로드 그러죠. 그래서 동서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 활동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고조선을 침략하죠. 고조선을 침략해서 유만조선을 멸하고 한사군을 설치했던 것도 한무제입니다. 그리고 한무제는 또 나몰하면 지금 베트남 말하겠죠. 베트남을 정복하고 구군을 설치하는 그런 정복 사업을 벌였다. 이러다 보니까 한나라 무제는 돈이 많이 필요하죠. 한무제 때 경제는 통제 경제였습니다. 서군과 철의 전매질을 실시하죠. 이거 보면 상당히 그 당시나 지금이나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전망이 이제 걸린 것 같습니다. 균수법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그런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세금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이 귀한 지방에 이렇게 파는 그런 정책을 썼죠. 그리고 이제 평균법이 있는데 평균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격 안정을 위해서 쌀 때 수매를 했다가 비쌀 때 이렇게 바로 방출하는 평균법 그럽니다. 물자의 원활한 유통과 그리고 가격의 그 안정을 위해서 취했던 경제적인 조치다. 그리고 이제 호족들이 토지를 사유해서 엄청난 대토지 소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살기 힘들죠. 그래서 한전법을 제정해서 토지의 사유와의 한계를 딱 정해주는 그런 역할도 했고 또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그런 것이 바로 한전법이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화폐겠죠. 화폐를 통일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나라 때 화폐를 통일한 것이 반량전이었죠. 여기서는 뭐냐 오수전이라고 하죠. 오수전. 그래서 한나라의 화폐를 오수전 그럽니다. 왕망의 반란으로 인해서 전한이 망하고 신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나라가 이제 건국되죠. 근데 그때 왕망이는 뭘 주장하면서 이제 신나라를 건국했냐? 토지 사유화가 너무나 농민을 괴롭힌다 해서 토지의 국유화와 노비 매매를 금지하는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건국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막강했던 세력이 호족들이죠. 호족들의 반발로 인해서 망하게 되죠. 17년 만에 망합니다. 자, 그래서 온 것이 이제 유수 광무제, 후한을 세우죠. 근데 후한을 세울 때 가장 전폭적으로 밀어줬던 계층이 호족이겠죠. 호족은 토지의 사유화가 좋은데 왕망이가 국유화를 주장했으니까 그걸
바로 만회하기 위해서 요수 광무제를 압박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후한 때는 토지 소유가 더욱더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수도를 러양, 그때 이야기했죠. 낙양 또는 나급으로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외척과 환관들의 권력 다툼으로 좀 왕실은 약화되죠. 호족들의 횡포가 너무 심해지고 토지 변병으로 해서 농민들의 불만이 쌓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또 이제 농민의 반란이 있겠죠. 농업에서 모든 세금이 다 나오잖아요. 물자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살기 힘들면 그 왕조는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난 농민의 난이 바로 황건적의 난입니다. 황건이란 말은 말 그대로 황색의 두건을 두르고 밀란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그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태평도를 만들었던 장각에 의해서 됩니다. 태평도란 것은 신선사상에 도가사상이 가미된 종교적인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이 장각에 의해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중에는 장릉에 의해서 이 오두미도가 생겨납니다. 이것도 전부 다 도교의 한 종교의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한, 신한, 후한에 대한 대표적인 황제들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분제도와 관리 선발제도입니다. 한나라 때 관리 선발제도는 이 한거리 선지라는 것은 효자와 청렴한 자를 뽑는다 해서 효령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선발했느냐? 호족들 자제가 추천돼 가지고 끝내는 호족들이 중앙 관료로 진출하면서 세력을 넓힙니다. 그래서 호족 중심의 사회가 되는 것이 바로 한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중앙 관료가 되고 유진남북조나 당나라 때는 이제 귀족으로서의 그런 계층으로 남겠죠. 문화에서는 후한 시대 때 사막기를 통해서 불교가 전된다. 최윤희에 의해서 종이 만드는 법, 제주술이 이제 발명됐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역사학이죠. 세계적으로 알려진 한나라 때 역사서 사마천이 쓴 사기. 사마천은 130권에 달하는 역사책을 씁니다. 그것은 사망오제 시대부터 한나라 무제까지의 역사책인데 이것은 자기가 이능사건이라고 하면 자기 친구 이릉이가 흉노족과의 전쟁에서 투항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을 잘못해서 변호를 잘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죄의 그런 미움을 삽니다. 궁형이라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이 궁형이라는 것은 남자의 관을 제거하는, 생식기를 제거하는 아주 치욕스러운 거죠. 이것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씁니다. 그 유명한 사기입니다. 사기는 역사소설 방법에서 기전체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역사소설 방법 하면 뭐가 있어요? 기전체, 편년체, 기사본말체, 강목체가 있죠. 근데 여기에 기전체는 봉기, 세가, 열전, 우리가 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표 이렇게 말하죠. 지를 다른 말로 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봉기라는 것은 왕족에 대한 것이고 세가는 제후, 지나 서는 바로 어떤 제도라든가 법률 뭐 이런 것을 주로 이제 써놓죠. 연표는 말 그대로 연표죠.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영향을 끼쳐서 고려시대 때 1145년에 삼국사기도 기전체로 써진 역사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방고라는 사람에 의해서 한서라는 역사책이 써지죠. 한서도 마찬가지로 기전체 사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신앙으로서는 황건적의 난을 일으켰던 장각이라든가 장릉에 의해서 태평도라든가 오두미도가 이제 유행했다. 오늘은 이렇게 한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의 한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던 한제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국시대와 위진 남북조 시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